충격인데 저도 그만둔 게 아니라 구독자가 5,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 질문도 들어오고 구독자가 5,000명이 되는 바람에 조금 인사도 드릴 겸 됐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관리자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했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40대가 넘어가다 봐서 그런지 좀 이렇게 늙어서 그런지 유튜브에 댓글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가 달리고 하니까 이게 광고 수익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리자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뭐 그런 거야 사실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쿠도가 많이 알려져서 실제로 도장에 문의도 좀 오시고 하니까 되게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연말이 사실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지금 사실은 평소 같으면 좀 우울해졌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관리자 덕분에 유튜브 하면서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삶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아즈마 수장님이 극진 안에서 안면 타격하자고 이렇게 계속 쫄랐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좀 많이 싫어했대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려고 극진을 그만두고 싶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만둔 적도 없어요. 이거는 좀 충격인데 저도 그만둔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아즈마 숙장님이 이제 안면 타격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숙장님도 공수빠가의 일대라는 그 만화책 같은 걸 보고 최배달 총재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듣다가 그 만화책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극진에 매료돼서 입문을 했는데 본인은 그 전에 이제 유도가셨답니다. 유도가셨는데 제일 처음에 이 가라데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게 겨울에 와세다 대학교 유도부에서 유도 체육관 안에서 이렇게 겨울에 연습을 하다가 창밖을 이렇게 본인 봤는데 눈 오는 날 어떤 애가 가라데 도복을 입고 이렇게 뛰고 있었답니다. 뛰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 추운 날 왜 밖에서 저러고 있지 바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또 수업이 이제 시작되고 수련을 하고 다시 밖을 봤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눈밭에서 이렇게 오리걸음을 하고 막 나무를 발로 차고 있는 걸 보고 저게 뭔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배달 총재님 얘기를 보고 일대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화 같은 걸로 좀 접하고 완전히 매료돼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얼굴도 안 때릴 뿐더러 국장님이 이렇게 약간 밖에서 싸움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유도부셨으니까 누가 이제 시비를 걸면 잡아서 넘겨서 쫄라서 대부분 그렇게 이겨왔기 때문에 가라데 도장 갔어도 때리다가 잡아서 넘겨서 딱 쫄라서 제압을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공수빠가 일대 보면 최배달 총재님이 본인의 스트리트 파이터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치기도 하고 막 다 합니다. 날라차기도 하고 주먹도 당연히 얼굴도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도장에서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매우 답답했대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적응을 못할 때 그런 걸 하자 그러면 변명처럼 느껴지니까 자기가 전일본 챔피언이 되면 자기가 이 부분을 정식으로 건의를 해보겠다 생각을 해서 3년인가 4년 만에 전일본 챔피언이 됐어요. 대단한 건데 그것도 일단 되고 난 다음에 건의를 했대요. 건의를 하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죠. 너무 이제 극진이 거대해져서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일단 선배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면서 극진 가라데를 위해서 이것저것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지부를 차렸는데 그때 극진 가라데 시합을 할 때 안면 타격을 해버린 거죠. 해버렸다기보다 극진 가라데 시합을 하는데 그 중에 몇 시합을 안면 타격 시합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일화가 그때 숙장님이 개최한 시합에서 굉장한 분이 한 분이 처음으로 시합을 데뷔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문장규 관장이에요. 그러니까 숙장님이 연대해서 문장규 관장님이 처음으로 극진 가라데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돈독한 연락을 하고 계시고 친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최배달 총재님이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즈마 수장님이 소신있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그래 다음 주에 보자 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 선배가 전화기를 고쳐 잡더니 뺏어서 아즈마 너는 이제 뭐라 이렇게 뭐라고 했대요. 안 좋은 말을 했대요. 그리고 전화가 끊기고 총본부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숙장님이 와이프가 이제 임신해 있었는데 첫애를 와이프를 불러 앉히고 망했다. 우리는 이제 나는 극진에 쫓겨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대도숙을 창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숙장님은 유도를 하고 24살? 3살쯤에 가라데에 입문을 했는데 시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신 길을 보면 굉장히 뭔가 구체적이고 행동이 되게 뭐라 해야 되노, 자기 생각에 거칠 것 없이 막 이렇게 정해서 밀고 나가는 약간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숙장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뭐 모르겠지만 안면 타격을 할 때도 최근에 제가 알은 건데 자서전을 보다가 알았어요. 숙장님 자서전. 안면을 치면 결국은 일본 사람이 계속 챔피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면을 이제 치는 거를 이제 거부당했대요. 사실 맞죠. 지금 대도숙도 챔피언이 거의 일본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고 다 외국인이니까. 하여튼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자기 그 주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래든 뚜렷하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다 하는 좀 약간 프리하고 만나 뵈면 꽉 막힌 게 없고 좀 그런데 그 전 일본 대회를 북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빨간색 깃발을 줍니다. 이 자료 화면은 나갈 텐데 빨간색 북두기라는 깃발을 주는데 그 깃발 위쪽에 보면 이렇게 리본이 돼 있어요. 그 리본에 역대 북두기 수상자들이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뭐 10번 우승한 사람은 거기 리본이 10개 돼 있어요. 10번 수상한 사람. 근데 북두기는 우승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해에 가장 뛰어난 선수, 일본 시합을 할 때는 체급별 대회에서 당연히 우승을 하고 보통 무차별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근데 보통 무차별 우승하면 헤비급이 다 우승할 것 같지만 헤비급이 우승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미들급 그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전 일본 대회를 하는데 북두의권 작가가 시합장에 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 저하고 비슷한 세대들은 뭔가 북두하면 그냥 북두의권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북두의권 작가하고 가서 인사도 하고 했는데 뭔가 북두의권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름이 북두기고 그러냐고. 진짜 북두의권 작가도 왔는데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작가 앞에서 숙장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두의권보다 북두기 이름을 자기가 먼저 지었대요. 그래서 따라한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숙장님의 약간 시그니처 변명이에요. 그게. 작가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한데 숙장님이 북두기라고 이름 지은 거는 북두라는 건 어디서 봐도 이제 별이 딱 하늘에 떠 있는 어떤 기준점 같은 것인데 자기가 이렇게 대도숙 가라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할 때 가라데 단체들이 많으니까 챔피언이 너무 많은 거야. 여기도 챔피언, 저기도 챔피언. 막 다 챔피언이죠. 다 전 일본 챔피언인데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좀 뭐 복싱이라도 이런데 기구들이 많으니까 챔피언들이 많은데 그냥 전 일본 선수권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숙장님이 이제 쑥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이제 탈퇴를 내가 대도숙을 만들었을 때 지부가 지금 한국처럼 지부가 한 개, 두 개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거를 전 일본 이렇게 타이틀을 달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어떤 시합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북두라는 거를 떠올렸고 거기에 북두기라는 어떤 깃발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시합 이름에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만든 북두기 깃발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세계대회 같은 걸 하면 이제 MVP한테 그걸 주는데 전 일본 대회는 이제 1년 동안 한 시합 중에서 경상 경력이 제일 화려한 선수, 그러니까 1년 동안 가장 우수한 선수한테 주는 거고 세계대회는 그 시합 MVP한테 주기도 하는데 북두기를 만들 때 깃발이 너무 비싸가지고 숙장님이 그때 애기도 이제 막 태어나고 제자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 북두기를 굉장히 비싸게 고생해서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 깃발을 되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깃발을 수상자들이 함부로 대하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숙장님 보면 본인이 극진에서 쫓겨났을 때 남아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한번 수장님 아드님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수장님이 한 2년 정도 아무 활동을 안 하시고 직가하신 적이 계신데 그때 기다려줬던 제자들 등등 해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보면 회식이나 이런 거 하시면 끝까지 남아 계시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아빠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있으신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아서 사실 대도숙을 지금 한국에 하고 있어요. 사실 가라데를 그만두고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저도 운동을 그만둘 생각이에요. 근데 대도숙 탄생 비화, 북두기의 의미 이런 걸 오늘 얘기하면서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참 소탈하시고 좋은 분입니다. 예, 그냥 무술이 뭐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종합격투기 뭐 일반적인 개념이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앞서갔죠. 앞서갔지만 그런 거를 떠나서 굉장히 소탈하시고 인간적인 매력. 그게 이제 진짜 이 쿠도의 매력이고 실제 도장에서도 최근에 유튜브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 과격하고 막 다 때리 부수고 싸우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오면 다 노인들밖에 없어요. 다 나이들 40대 30대 후반. 네,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소탈하고 패밀리 같이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유튜브 채널 보시면 뭐 증명해라 시합 나가서 뭐 하면 뭐 될 거다 뭐 유명해지 뭐 되지 않느냐 뭐 UFC 나가서 챔피언 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노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최고로 강하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저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저희들은 직장을 운동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 선수들보다 뛰어나갔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일반 사회인과 프로는 다릅니다. 연습해야 되는 어떤 가치관도 다르고 연습의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대도수고 뭔가 한 명의 챔피언을 재능 있는 사람을 탁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막 트레이닝 시켜서 챔피언으로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수장님이 만든 그런 패밀리 정신, 다 같이 연습해서 다 같이 성장하는 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련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프로를 키우면 어떤 서양식 사고방식, 아까 말했던 코치가 재능 있는 놈 한 놈 데리고 와서 그 놈을 완벽하게 케어해서 챔피언을 만드는 게 좋죠. 근데 저희는 이제 다 같이 수련해서 다 같이 가는 단체 수련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라든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받아들이면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지. 절대 뭐 우리가 최고니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상 최강의 가라데니 뭐니 하면서 가라데에 그런 의미가 좀 투영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도는 오로지 본인 자신을 수련하는 거지 뭔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 뭐 저희가 최고라고 생각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준비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채널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얼떨결에 시작했지만 이게 굉장히 도움도 되고 수익도 생기고 사실 수익 뭐 그런 것보다 재밌어요. 재밌고 쿠도를 알린다는 점에서 어떤 댓글이 제일 좋냐면 유튜브 채널 보고 쿠도를 처음 알았어요. 이 채널 보면 제가 막 희열감을 느끼니까 좀 많이 말 그대로 광고죠. 광고. 저는 광고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쿠도 광고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시고 질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뵙겠습니다. 오스.